좋아요, 구독. 거시적인 문제들도 항상 신경을 좀 많이 썼던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 부분까지도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짚어주시긴 했지만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호재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, 우리 시장에. 네, 호재가 현 시점에서는 호재와 악재를 갖다 대비했을 때는 호재가 월등하게 많긴 그렇죠. 합니다. 그래가지고 네, 맞습니다. 더 오르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확실히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, 작가님. 네, 단기 조정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많은 또 시장의 입장들도 불리시한 곳에 베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옵션 시장에 베팅을 하는 것들도 보면은 내년 1분기에는 굉장히 강세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죠.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됐는데 하필이면 또 암호화폐 사이클이 돌아오는 그 지점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너무 잘 맞는 거죠. 네. 원래 트럼프가 안 돼도 상승을 한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. 트럼프가 되니까 이 정도 상승할 게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지금 가 있는데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감정 지수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뭔가 너무 과열이 되고 갈 거다라고 하면은 늘 좀 반대로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원래 우리가 또 암호화폐 시장을 평가를 했을 때는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 반, 악재 반이 있었을 때는 좀 상승의 기조였는데 시장에 호재만 많았을 때는 그게 또 고점인 시기가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너무 열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과열된 건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과열에 대한 시그널들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시장이 과열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공포 및 탐욕 지수입니다. 맞아요. 이 심리 지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감정 지수와 소셜 볼륨 지수와 구글 트렌드의 어떤 흐름들을 다 종합해서 만든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녹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극도 탐욕 단계에 진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뭔가 하락할 것 같다, 단기 조정 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, 근데 이거를 2024년 3월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요 구간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간에도 녹색이 딱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난 3월 전고점을 형성했던 당시입니다. 근데 그때도 보시면은 공포 및 탐욕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나니까 시장이 하락 조정 구간으로 갔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이런 또 지표들에서는 이런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데 또 다른 국면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실현 이익과 관련된,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을 실현했느냐, 이익을 보고 있느냐, 손실을 보고 있느냐,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입니다.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수준인데 가장 왼쪽에 크게 우뚝 솟아 있는 부분 보이시죠? 네, 보입니다. 이때가 바로 3월에 전고점을 형성했던 그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난 3월 대비로 했을 때 과열 구간이냐, 이걸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,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표는 MVRV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사실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. 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. 지금 과연 고평가일지 저평가일지. 네,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화면을 보겠습니다. 분명히 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움직임 때문에 고평가였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. 첫 번째, 대세 상승장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 고평가냐 하면은 고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첫 번째, 대세 상승장 정점과 거리가 있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대비로 했을 때 고점일까, 그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난 3월에 요 구간 제일 왼쪽에 높았던 구간이 2.7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2.62에서 2.65 정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3월 대비로는 과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는 뭔가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는 동력들이 남아있지 않을까, 이런 어떤 해석들이 많이 있고,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지표를 거의 수십 개 전해드렸는데 그 지표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3월 대비로는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는 많이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섣불리 결정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월이다라고 한다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시장이 상승했던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때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의 그런 기미라든지 MBRV 지표상의 고평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, 작가님. 맞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최근에도 신규 보유자분들도 어려워하시지만 오히려 기존 보유자분들께서 굉장히 이 시장의 빠른 상승을
하시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네, 아무래도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은 더 좀 잡으러안석일 수도 맞아요, 있다라고 맞아요.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알다 보니까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왜 계속 오르는 거야? 그러니까요. 이런 말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맞아요. 저희 이게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뭐 멤버분들도 먼저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런 그러니까요.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그렇게 파신 분들은 또 어쨌든 익절했기 때문에 늘 익절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즐기시다가 또 좋은 구간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매집 포인트를 언제 줄까? 그러니까. 어느 정도 줄까? 그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오, 과거 대비로 네.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딱 4년 전, 8년 전이죠. 2020년과 2016년에도 대선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랠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상승을 했는데 2020년 모델 한번 보시면은 11월 중순에 이 대선 끝난 이후 기점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1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100%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 크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2월에도 한번 3월에도 한번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게 2016년으로 조금 더 시간을 돌려봤을 때도 대선 이후에 크게 오르다가 그 다음 해인 1월 달에 크게 조정을 받아서 40% 조정받는 구간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계절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결국은 12월 달까지는 상승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. 왜냐하면 기업들이 많은 잉여 자금들을 가지고 있고 그때는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시즌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펌핑을 하고 1월이 됐을 때 뭔가 시장이 조금 더 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템포를 조금 더 뺐을 수는 있습니다. 다만 그럼에도 12월 기점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그래도 상승 국면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, 작가님.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불장 끝자락쯤에 이제 코인 시장을 지켜봤었는데 그래서 이전 불장에 관한 분위기를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. 아마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오래된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또 짧은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, 투자를 하신. 근데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? 지금 과열 구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분위기 차이는 저는 그렇게 포착하지 못했는데 네. 근데 좀 다르긴 합니다. 네. 그때는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열기 자체 어떤 근본들이 좀 지금에 비하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구나. 지금은 규제 이슈와 기관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그 당시 기대감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도 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성을 좀 더 가지고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난 대세 상승장 대비로 더 뭔가 근본적인 성장세를 가져가지 않을까.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그런 기대감과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네요. 그러니까 지난 불장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끼리의 열광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관 투자자로 이제 같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사실 기관 포트폴리오로도 많이 채택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. 그런 분위기. 확실히 다르다. 네. 그럴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조정 가능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나눌 이야기 있을까요, 작가님? 네,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한번 이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다음 시간부터 또 알트코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흐름들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지난 주말 한번 살펴보면은 알트코인 순환매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맞아요. 오래된 레이어 원 코인들이 막 펌핑해가지고 그동안에 막 굉장히 잊혀졌던 이름들 그런 프로젝트들이 막 수십 %씩 한 번에 상승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은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들이고 이 마켓 메이커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펌핑을 하는데 또 상승에는 그만한 이유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단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대세장이 더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언제 어디서 삐끗하는 순간이 올 것인가 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보시면은 빨간색 바, 이 차트가 빨간색과 녹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녹색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비트코인 대세장,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잠깐 빠지는 동안에 빨간색으로 음봉이 나오는 것은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가는 그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움직임들인데 이제 대세 상승장이 본격화되면은 이 흐름들이 훨씬
훨씬 더 가팔라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많이 급감할 거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기점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미국의 태생 기반을 둔 미국의 코인들이 뭔가 더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